서대문 구립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도서관 온 디지털 학교 1등 비서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를 맡은 이정화입니다. 3편에서 배우실 내용은 이미지 합성 앱과 이미지에 글자 넣는 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앱 설치하고 가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세요. 찾아서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플레이스토어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하단에 앱이라고 하는 곳에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앱을 검색하실 겁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 공간을 터치하십니다. 터치하시면 여기 선생님이 직접 글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마이크를 배웠습니다. 마이크를 클릭하셔서 포토포니아 오늘 수업에 필요한 앱입니다. 포토포니아라는 앱을 저와 같은 아이콘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앱인지 확인해 주시고 설치해 주세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설치라고 뜰 거예요.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설치해 둔 거고요. 설치되시면 열기 이렇게 뜰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설치 눌러서 열기가 저처럼 열기가 보이면 열기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터치. 포토포니아라는 이 앱은 이미지를 합성하는 앱이에요. 이미지 합성.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얼굴을 신문이나 또는 다른 그림 안에 이렇게 얹어보는 거죠. 합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이렇게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렇게 이 앱을 사용하시고 이 앱이 좋으면 좋다고 평가를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직 안 써봤으니까 나중에 라고 클릭해 주세요. 나중에. 그런데 선생님 와보시면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 저처럼 이렇게 한글로 안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만 영어로 나오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걸 다 만들고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를 여셨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하시고 다시 나가셨다가 새로 다시 들어오시면 한글로 싹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림 보고 따라오셔도 다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첫 화면이에요. 포토포니아라고 하는 앱의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오시면 새로운 이곳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왜 새로운 이곳에 불이 들어와 있냐면 말 그대로 새로운 템플릿들이 올라오면 여기에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새로운의 처음에 첫 화면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카테고리 여기 맨 앞에 새로운 여기 앞에 말고 여기 맨 앞에 카테고리 영어로 되어 있어도 여기 맨 앞으로 오시면 돼요. 선생님. 요 카테고리라고 하는 곳을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한글로 다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다 카테고리예요. 그럼 카테고리가 뭐냐? 선생님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터치하시게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기 위한 크리스마스 카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테마별로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앞으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보세요. 많이 있죠. 우리 선생님께서 카드를 만드실 건지 포스터를 만드실 건지 갤러리를 만드실 건지 이렇게 다 나와요. 우리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 기타라고 한번 와보실게요. 기타를 눌러보시면 어느 카테고리에도 안 들어가는 어느 카테고리에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기타예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여기 와보시면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 신문처럼 생긴 곳에 내 얼굴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커피잔 속에 내 얼굴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커피잔 밖에 얼굴이 들어가네요. 커피잔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커피잔 잔 테두리에 내 얼굴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노란색으로 HD 이렇게 써여 있죠. 이 HD는 선생님이 작품을 만드셨을 때 그 작품이 화질이 좋은 것, 화질이 진하고 좋은 거예요 라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얼굴 모양이 보이죠? 요것은 이 여자 얼굴 대신에 내 얼굴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표시예요. 이거는 얼굴을 바꿀 수 있다. 요거는 사진을 만들었을 때 이 사진이 화질이 좋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렇게 뉴스에 내 얼굴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카푸치노라고 하는 곳에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선생님 카푸치노 커피잔 속에 우리 선생님 사진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카푸치노 터치 해볼게요. 카푸치노 터치 했습니다. 카푸치노를 터치하니까 여기 여자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 얼굴 대신에 누구 얼굴? 내 얼굴이요. 또는 내 얼굴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갤러리에 사진이 있다면 손주 얼굴 또는 친구 얼굴, 남편 얼굴 다 넣을 수 있어요. 사진만 있다면.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여자 얼굴 대신에 다른 사진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네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클릭하겠습니다. 사진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하얀 창이 떠요. 그러면 직접 선생님이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써도 되고 또는 기존에 내 앨범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실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앨범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초록색 기존 사진 선택 터치할게요. 터치해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은 최근 사진만 보여져요. 최근 사진만 보여지니까 만약에 선생님께서 옛날에 찍은 사진 또 옛날에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을 보고 싶다 하시면 갤러리 여기 갤러리로 가시면 돼요. 갤러리 터치하시면 선생님 여기 사진이 보이고 앨범이 보여져요. 근데 앨범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앨범으로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앨범은 선생님이 캡처한 사진만 모아놨어요. 선생님이 밴드에서 받은 사진만 모아놨어요. 이렇게 올려보시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사진만 모아놨어요. 이렇게 앨범별로 보여요. 그래서 앨범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 전체 사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사진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사진 앨범이 아니고 사진으로 보실 때는 날짜별로 보실 때 좋아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받았던 사진을 찾고 싶어요 할 때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 손가락으로 오므리면 줌인이라고 해요. 줌인. 손가락으로 오므리면 이렇게 조그맣게 보실 수 있고요. 손가락을 벌려서 보시면 사진을 이렇게 크게 해서 보실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행위예요. 네, 이걸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날짜별로 보실 수 있어요. 2021년도 10월에 찍었던 사진은 여기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보실 때는 사진에서 보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앨범별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하나 가져오실 건데 사진을 되도록이면 진하고 큰 사진을 가져오시면 좋아요. 흐린 사진 말고 조금 인물이 진하게 나온 사진, 저처럼 이렇게 진하게 나온 사진을 짜잔 하고 터치하세요. 터치해서 가져오시면 사진이 저처럼 크면 이렇게 사진을 자를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크기를 조절해서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고르신 사진이 여기에 보여져요. 여기에 보여지면 이 사진으로 여기에 넣어주세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확인 터치.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이 여기에 제 얼굴이 들어갔네요. 우리 선생님 얼굴도 여기 들어갔을까요? 네, 이렇게 쏙 넣어보세요. 커피잔 속에 내 얼굴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내 얼굴을 여기다 이미지에 넣는 것을 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 합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 만드셨으니까 이걸 저장하셔야죠. 저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이라고 하는 곳에 옆에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있네요. 거꾸로 화살표가. 이걸 눌러보시면 화질을 어떻게 할까요? 화질을 좋게, 네, 좀 진한 화질 됐자, 그죠? 그 다음에 중간 화질, 요건 조금 작은 화질. 근데 크게 하시면 스마트폰의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요걸 나는 스마트폰의 용량을 많이 차지해도 좋으니까 진한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자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 선생님, 아래로 화살표는 다운로드 또는 저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장. 화살표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보내기 또는 어딘가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으로 올린다.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표가 바깥으로 있으면 올라가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것은 다운로드 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 화살표를 터치하시게 되면 선생님 갤러리에 사진이나 영상을 다운받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을 해주셔야 다운이 되겠죠? 허용. 이미지가 저장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든 것을, 이렇게 만든 작품을 선생님이 친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공유 버튼입니다. 공유. 누군가와 공유하겠다, 나누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 꺽쇠 모양의 공유를 터치하십니다. 터치를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쭉 보여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카카오톡, 우리 선생님들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게 편하시죠? 카카오톡 눌러서 선생님이 보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사진을 그 사람에게 짠 하고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방법, 사진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시 여기 홈키를 누르시거나 여기 최신 실행 앱, 제가 지금 최신 실행 앱을 누른 거예요. 우리 작업하던 곳으로 다시 포토포니아로 돌아올 겁니다. 포토포니아. 뒤로 가기 하셔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포토포니아 첫 화면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첫 화면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카테고리에 가서 찾아봤어요. 카테고리에 가서 찾아봤는데 카테고리에서 찾으셔도 되고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여기에 검색하셔도 돼요. 검색.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생일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스케치. 선생님 스케치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검색 아이콘을 누르시면 어떤 효과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런데 여기에 스케치라고 한번 쳐볼게요. 스케치라고 치니까 스케치로 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선생님 여기에 그냥 일반 스케치가 있어요. 연필로다가 그림 그린 것처럼 생긴 이 스케치가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별이 보여요. 별. 이 별은 제가 터치해 놓은 건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요 스케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터치 하면 제가 여기에 원래는 불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불을 딱 켠 거예요. 요거는 즐겨찾기라고 해요. 선생님께서 이 기능을 자주 쓰실 것 같으면 이렇게 즐겨찾기에다 불을 켜두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불을 켜뒀습니다.
이 여자 얼굴 대신에 우리 선생님 사진을 가져와서 연필 스케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 합성이 아니고 뭐죠? 효과입니다. 효과. 스케치 효과. 네. 그래서 사진을 선택하세요. 사진을 선택하세요를 터치하시고 사진을 직접 찍으셔도 되고 기존 사진을 가져오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기존 앨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 기존 앨범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오고 싶은 사진을 가져오시는데 최근 사진에 사진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좋고 여기에 없다 하시면 갤러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갤러리로 터치. 갤러리 터치하셔서 앨범으로 이동하셔서 선생님이 가지고 오고 싶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저처럼 이렇게 진한 사진을 갖고 오셔야 돼요. 흐린 사진 갖고 오면 이쁘게 안 나와요. 여기 진한 사진 하나 가져오시고 확인! 이 사진을 쓰겠습니다 하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 우측에 확인! 그러면 사진이 여기 와서 있죠. 그럼 이 사진으로 만들어 주세요. 또 한 번의 확인! 또 한 번의 확인을 할 건데요. 선생님 확인하시기 전에 요게 봅니다. 페이드 엣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페이드 엣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 사진의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두리. 테두리를 뿌옇게 할까요? 아니면 쨍하게 다 보이게 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체크하시고 풀고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처리 중이죠? 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진이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넓혀보시면 커져요. 얘가 이렇게 커져요. 근데 우리가 아까 페이드 엣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진 테두리를 이렇게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페이드 엣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페이드 엣지를 빼고 할 수도 있어요. 빼고 해볼까요? 제가 페이드 엣지를 빼고 확인해 볼게요. 페이드 엣지를 빼고 했더니 선생님 여기 보세요. 아까는 여기가 뿌옇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다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진의 크기 이것은 대자는 없고요. 중과 소만 된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운로드 저장 하시고 밖으로 친구나 누구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포토포니아 앱은 선생님 여기서 포토포니아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포토포니아 앱 선생님 지금 설치하신 포토포니아 앱은 이렇게 생겼네요. PF 해서 오렌지색 포토포니아 이 앱은 이미지 합성하는 앱입니다. 선생님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홈키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지금 이미지 합성하는 앱 배웠고요. 이제는 이미지 위에 글씨를 쓰는 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앱을 설치하셔야 해요. 항상 우리 선생님께서 요리하실 때 라면 끓이려면 라면 끓일 냄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앱이 있으면 그것을 준비해 와야 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이 우리가 필요한 앱을 다운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로 터치해서 들어오시고요. 우리 포토포니아 방금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이 포토포니아를 지워주시고 우리는 지금 포토포니아 끝났으니까 지워주시고 이제 새로운 거 받을 거예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 마이크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글그램 우리 이제 이미지 위에 글씨 쓰는 앱을 설치할 건데요. 이미지 위에 글을 쓰는 사진 위에 글쓰기라고 하는 글그램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글그램 이렇게 빨간 연필 모양입니다. 빨간 연필 모양 아이콘 확인해 주시고 설치해 주세요. 설치. 저는 시간 관계상 설치해 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저와 같은 아이콘 찾아서 설치하시고 설치 다 되시면 열기 터치합니다. 열기 터치. 이거 허용을 다 해주셔야 우리 선생님들이 글그램이라는 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용해 주실게요. 허용.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네. 필수는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동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글그램이라고 하는 앱의 첫 화면입니다. 이미지 위에 글을 쓸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요 글쓰기 앱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름다운 배경사진의 글쓰기. 이 글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지, 사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글을 쓰고 싶은 사진이 필요한데 남이 올려놓은 사진, 남이 쓰던 사진을 내가 쓰면 혹시라도 저작권이라고 해서 남들이 올린 사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사진을 쓰면 안 되는데 이 글그램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쓰셔도 됩니다. 이 안에 많은 사진을 이제 주면서 이거는 자유자재로 쓰세요라고 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 컬러 배경의 글쓰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색깔 도화지예요. 빨간색 도화지, 파란색 도화지, 노란색 도화지를 줘서 그 도화지 위에 선생님들께서 글을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내 사진의 글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 사진은 말 그대로 내 사진, 내 앨범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그 사진 위에 글씨를 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우리 오늘 요 세 가지 중에 아름다운 배경사진의 글쓰기 해볼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실 수 있으면 선생님이 컬러 배경이나 내 사진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배경사진의 글쓰기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배경사진의 글쓰기 터치. 터치를 하시면 선생님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다 그림의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가 뭐냐면요. 선생님께서 산에 관련된 사진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산이라고 클릭하시면 산에 관련된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기 하셔서 선생님 나는 바다에 관련된 사진을 보고 싶어요. 그럼 바다라고 클릭하시면 바다에 관련된 그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뒤로 가기 누르겠습니다. 뒤로 가기 누르면 다시 템플릿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는 제가 한번 생일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케이크 필요하겠죠. 케이크 있는 그림에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중에 케이크라는 카테고리가 있네요. 케이크를 터치합니다. 터치. 케이크라는 것을 터치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선생님이 쭉 이렇게 그림을 올려서 찾아봐 주시고요. 선생님이 생일 카드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시면 하나 터치해 주세요. 저는 요 사진 참 좋네요. 선생님 요 사진 저는 요 사진을 쓰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올려보시고 사진을 골라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셨다면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창이 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사진이 이렇게 큰데 이것을 1대1 정사각형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4대5로 만들까요? 아니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1대1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1대1 했더니 사진이 제가 원래 갖고 왔던 사진은 기다란 사진이죠. 그런데 1대1 사진으로 이렇게 어느 부분을 원하시는지 잘라서 쓰래요.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러네요. 저는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 정사각형에 나오는 이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V체크 하셔서 저는 요만큼 쓰겠습니다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V체크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요만큼 왔어요. 이제 여기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우리가 이제 사진은 가져왔습니다. 생일 카드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카드는 가져왔어요. 이미지는 가져왔는데 글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터치하래요. 선생님 요 글씨를 터치해 볼게요. 그럼 여기 터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생일 카드를 쓰실 때는 누구누구 이름을 꼭 써주세요. 그 생일 맞은 분의 이름을 꼭 적으셔서
성함을 적어주시고요. 또는 연말에 선생님이 인사하잖아요. 새해에도 뭐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나누실 때도 꼭 성함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직접 여기 하단에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랑 1편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마이크만 찾으시면 음성으로 글씨를 넣을 수가 있죠. 이정환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글씨를 넣었어요. 글씨를 넣고 OK를 눌러봅니다. 여기 V체크 오른쪽 상단에 V체크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잡아서 손으로 터치해서 움직여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내가 원하는 데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수정. 저는 이렇게 잘라서 선생님 여기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두 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배경이 선생님 보세요. 배경이 환한데 글씨가 하얀색으로 들어가니까 글씨가 안 보이죠. 그러면 글씨를 좀 바꿔볼까요? 선생님 글씨를 바꿔볼까요? 선생님 여기 지금 글씨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때는 하단에 메뉴판이 보여요. 이 자판. 근데 이 자판을 지워야 이 자판을 뒤로 가기 하셔서 자판을 지워야 메뉴가 보이는 거예요. 요 메뉴에서 글씨가 안 보이니까 우리 글씨 색깔부터 바꾸고 갈게요. 글자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색 터치. 글자색을 터치하셔서 선생님 검정색 또는 그래서 여기 전체 보기 눌러보세요. 전체 보기를 누르면 색깔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보라색 글씨를 써볼 거예요. 보라색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가운데다 쓸까요? 좌측에 세울까요? 우측에 세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좌측 정렬을 할까요? 또는 우측 정렬을 할까요? 가운데 놓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림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에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좌측에다가 정렬을 시킬게요. 그리고 색깔과 정렬을 맞추셨으면 X를 눌러줘야 돼요. X를 눌러야 또 메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글씨는 내가 손가락으로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놓고 싶은 자리.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볼까요? 자, 여기다 놓으니까 조금 구도가 맞네요. 여기다 놓고. 이제 선생님 글씨를 조금 이쁜 글씨가 지금 너무 딱딱해요. 선생님 글씨 이쁜 글씨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글의 꼴은 모양이죠. 글 모양. 예, 글 폰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글꼴로 터치합니다. 글꼴을 터치하시고 전체 보기 해볼게요. 전체 보기를 하면 글씨가 이렇게나 많아요. 선생님 이거 다 무료로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글씨체가 있으시면 그 글씨체를 요 빨간 화살표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다운로드 화살표 빨간 화살표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게 다운로드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것을 다시 한번 터치. 내가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하고 터치 하면 글씨체가 선생님이 받은 글씨체로 바뀐 거예요. 이쁜 글씨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 선생님 크기라고 나오죠. 요 빨간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면 글씨가 커지고 작아지고 우리 이렇게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하죠, 선생님. 저는 글씨를 좀 크게 놓을 거예요. 요 X 누릅니다. 선생님, 요 X를 눌러야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X 눌렀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크게 했더니 여기가 잘려버렸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터치하시고 내가 맘대로 조정이 가능해요. 선생님 여기다 커서를 놓고 제가 여기 줄바꿈으로 이렇게 선생님 생일 그 다음에 또 커서를 요 축하합니다에다 놓고 여기에서 줄바꿈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요. 내 맘대로 움직여요. 네,
이정환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글꼴, 글 모양도 바꿔보고 글자 색도 바꿨습니다. 크기도 바꾸고. 이번에는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요 스타일로 가볼게요. 스타일 터치 해보시면 요거는 여기 전체 보기 눌러볼게요.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가 만든 카드에 이런 스타일을 적용시킬 수 있대요. 이렇게 보시면 네모 테두리도 할 수 있고, 테두리인데 2개짜리 테두리,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색깔도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X 눌러서 나가볼게요. 제가 지금 검정색에 놨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옆으로 넘겨보시면 색상표가 이렇게 많이 보여요. 선생님들 보기 좋으시기에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선생님 제가 지금 빨간색을 터치했습니다. 빨간색 터치하고 전체 보기 하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왔네요. 선생님 저는 이쪽 좌측에 왼쪽에다 글씨를 썼기 때문에 왼쪽 효과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는데요. 이 빨간 동그라미로 이 효과를 진하게 또는 흐리게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여기 사진에 있는 요게 그린색이죠? 그래서 제가 그린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린색, 그린색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카드가 좀 분위기 있게 또 좀 바뀌었죠, 선생님. 요렇게 선생님들께서 디자인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스타일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여기 X 눌러서 나가십니다. 나오셨어요. 요게 끝난 게 아니고요. 선생님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점이 3개가 보여요. 이 점이 3개가 보인다는 거는 페이지가 3페이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를 좌측으로 손가락으로 좌측으로 밀어보세요. 좌측으로 밀어봅니다. 자, 싹 밀었더니 글효과라는 메뉴가 있어요. 글효과에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이 글에 그림자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림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점 3개가 있네요. 그림자 옆에 또 페이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림자 말고 다른 페이지가 또 있어요. 자, 넘어볼게요. 투명도. 글씨를 투명하게 진하게 이렇게 또는 글씨를 이렇게 뺑뺑뺑 이렇게 회전도 넣을 수 있다. 다음 효과 또 있어요. 한 페이지 더 있네요. 3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어갈게요. 간격. 이건 줄 간격이라고 해요. 선생님 이렇게 보실게요. 줄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글씨가 붙어서 안 예쁘죠? 자, 글을 띄워볼게요. 글을 또 너무 많이 띄니까 여기가 너무 차이 나서 보기 안 좋죠? 요것도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또 가능하시대요. 글자 간격입니다. 글자는 글자와 글자 간격. 제가 와, 글씨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너무 보기 싫죠. 그래서 요것도 글씨가 보기 좋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절하실 수 있다. 글자의 줄 간격과 글자 간격도 조절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조절하셨습니다. X 눌러서 나갈게요. 서명이 있어요. 이 서명은 선생님께서 카드를 쓰셨는데 누가 카드를 보냅니다. 라고 선생님 서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정환 선생님한테 생일 카드를 보내는데 누가 보낸다고요? 누구 해서 이름을 넣어야죠. 서명 터치합니다. 서명을 터치했더니 이 서명은 사용해도 되고 사용 안 해도 된대요. 얘는 사용하고 싶으면 열기 하시고, 자, 열기 하셨어요.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서명을 넣어야죠. 자, 우리 선생님들 성함을 넣을게요. 자, 이정화 하고 확인 눌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글씨체 바꾸고 글씨 색상 흰색이니까, 자, 저는 아까 보라색으로 넣었죠? 같은 보라색으로 넣어보고 글씨 크기 조절 가능하고, 투명도, 그림자 뭐 다 하실 수 있죠? 여기다 이제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만들어 두시고 지금 열어놨죠? 사용하기에 열려있죠?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 열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여기 이정화 해갖고 서명이 생겼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서명이 이렇게 생일카드를 쓸 때는 서명이 필요하지만 생일카드가 아닐 때는 서명이 필요 없죠. 그러면 필요 없을 때는 이 서명을 클릭하셔서 여기를 짠 하고 닫으세요. 이렇게 닫으시면 사용하지 않기죠. 그러면 나가볼게요. 서명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서명은 내 맘대로 쓰고 싶을 때 열고 쓰기 싫을 땐 닫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엔 날짜입니다. 날짜.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날짜도 열기 하셔서 여기 스타일 보시면 스타일에 가보시면 날짜도 이런 스타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고요. 여기도 스타일을 넣는데 색상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골랐어요. 이 날짜를 쓰고 싶으면 나가볼게요. 선생님 사용하기 열었으니까 나가볼게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날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날짜 쓰셔도 되고 이 날짜가 보통 때는 필요 없겠죠. 보통 때 필요 없을 때는 클릭하셔서 닫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날짜까지 배우셨고요. 마지막 페이지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 3페이지 중에 2페이지죠. 두 번째 불이 들어있죠. 그럼 세 번째 페이지 또 있대요. 넘겨볼게요. 자 좌측으로 넘겼더니 글 추가라는 게 있네요. 이 글 추가도 우리 선생님께서 이 추가 버튼 누르셔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글씨를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 배우고 익히면 즐거운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만드셨어요. 자, 제가 일부러 빨간색 했습니다. 확인했고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추가가 됐죠. 글 추가. 말 그대로 글 추가.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글이 있으면 써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쓰기 싫으시면 또 클릭하셔서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이미지에 글 쓰는 법 공부하셨는데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완성됐습니다. 완성하셨으면 저장하기. 선생님 이걸 저장하셔야죠. 여기 저장하기 누르십니다. 우측에 저장하기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X 누르시고요. 선생님 지금 저장 누르신 거는 어디에 저장이 된 거냐면 글그램이라고 하는 데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저장. 여기를 터치하셔야 돼요. 내 스마트폰에도 저장하게 해주세요. 터치. 그러면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 지금 선생님이 만든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어요. 그럼 카카오톡 클릭 하시고 보내고 싶은 친구분 클릭, 확인 하면 이렇게 카드가 만들어진 카드가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최신 실행 앱으로 가시면 선생님 작업하시던 화면이 바로 나오죠. 클릭. 여기 화살표 눌러서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면 홈 화면. 우리 선생님 첫 화면, 이 글그램의 첫 화면,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누르시면 홈 화면으로 왔어요. 여기 내가 만든 글그램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 선생님이 만든 글그램이 보여지고요. 이것을 지울 수도 있고 여기 삭제 지우실 수도 있고 여기 연필 모양은요. 연필 모양은 선생님이 편집이 가능해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편집했던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네, 여기서 편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연필 모양은 편집. 다시 내가 수정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연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공유가 가능해요. 이게 공유라고 했죠. 어디론가 보내고 싶을 때 공유하는 화면. 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이미지 합성하는 앱과 이미지에 글자 쓰는 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